육과에서 배울 내용은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무엇무엇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지닌 구문은 종류가 역시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구문부터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虽然지금 보시는 이 虽然이라는 단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자면 虽 자체가 비록 숫자지요. 따라서 비록 무엇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지요. 따라서 뒤에 란을 붙임으로써 두 글자 단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란이란 단어는 그러할 연자죠. 따라서 중국 고대에는 그렇다,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虽然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직역했을 때는 비록 그러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虽然앞에는 이미 어떠한 내용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虽然하면 앞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 虽然뒤에는 어떠한 단어나 절도 올 수 없습니다. 즉 단독으로 虽然이라고 표현하면 비록 그러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虽然은 이제 비록 그러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고 하나의 고정된 문형, 즉 비록 무엇 하지만 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즉 란의 본래 의미, 그러하다라는 뜻은 이제 사라진 거죠. 따라서 고정된 문형으로서 그냥 란을 붙여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현대 중국어에서 虽然은 비록 그러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고 비록 무엇 하지만 이라는 형태로 해석해야겠죠. 이 虽然은 비록 무엇 하지만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돼요. 또한 이 虽然은 뒤에 따라 읽어볼까요? 但是 그러나 可是 하지만 不过 역시 하지만 그러나의 뜻이죠. 다음 却는 오히려, 도리어라는 상황의 반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접속사로서 그리고, 그래서라는 순접과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의미로 모두 쓰인다고 했었죠. 따라서 虽然 뒤에는 이처럼 但是可是不过却 등을 놓아줌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문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보시죠. 虽然发展经济很重要，但是社会的整体发展更重要。 다시 한번. 虽然发展经济很重要，
但是社会的整体发展更重要. 비록 경제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라는 뜻을 지니지요. 특히 여기 发展经济 경제를 발전시키다 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명사형을 만들어줌으로써 경제 발전이라고 써줍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항상 동빈구조, 즉 서술어 목적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경제 발전이라는 명사형도 经济发展이라고 쓰지 않고 이처럼 동빈구조 发展经济라고 표현한다는 것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虽然人数少他们却胜利了. 다시 한번, 虽然人数少他们却胜利了. 비록 人数, 사람 수니까 사람 숫자가 적지만 그들은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또한 이 虽然 뒤에는 문맥상 다음의 단어가 올 수도 있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还是 还是 이 还是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의미를 지니죠. 다음 仍然 仍然 역시 여전히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 也 也 역시라는 뜻이죠. 또 要 要 또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虽然还是仍然也要 등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但是可是不过却而등이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단어가 너무 많이 붙으면 문장도 길어지거니와 보기가 싫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처럼 还是仍然也要 등이 올 때는 생략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虽然比赛结束了他还是在球场练习呢虽然比赛结束了他还是在球场练习呢 비록 시합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운동장, 구장에서 练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他 앞에는 可是, 但是, 不过 등이 오는데 여기 또 还是가 왔기 때문에 생략해 준 거란 거죠. 예문사 虽然我说明了好几次他仍然不敢决定 다시 한번 虽然我说明了好几次他仍然不敢决定 비록 내가 몇 차례나 설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 好几는 好와 지가 합쳐진 단어가 아닙니다. 好几 자체가 한 단어로서 몇 꾀라는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好几次 하면은 몇 차례나 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不敢에 있어서의
까는 한국어의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뿌간하면 감히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尽管 이 尽管 역시虽然과 똑같아요. 즉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虽然으로 쓰여진 문장은 尽管으로 바꿔 써줄 수 있고 尽管역시 虽然으로 바꿔 써줄 수 있는 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尽管发烧咳嗽但是他不想去医院尽管发烧咳嗽但是他不想去医院 비록 发烧 烧라는 것은 열, 불로 굽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烧 자체가 열이지요. 뜨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파 필발자입니다. 피다, 펴다지요. 즉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향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는 거니까 열이 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咳嗽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하다라는 것을 咳嗽 라고 합니다. 비록 열이 나고 기침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尽管大家都反对我还是支持你 다시 한번 尽管大家都反对我还是支持你 모두가 다 반대를 하지만 나는 还是 여전히 支持 지지하다죠. 너를 지지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还是 仍然이 왔기 때문에 앞에 와야 할 可是, 但是, 不过 등의 역접의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죠. 따라서 尽管 虽然은 똑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 尽管이 또 얼마든지 마음껏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尽管의 지는 다할 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하다라는 건 마음껏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잖아요. 따라서 尽管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이때의 의미는 얼마든지 마음껏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你尽管放心好了我会照顾他你尽管放心好了我会照顾他 너는 마음껏 안심해도 돼. 나는 내가 그를 돌봐줄 테니까. 放心, 放은 어떠어떠한 물건을 내려놓다는 뜻이죠. 따라서 마음을 내려놓다니까 마음을 놓다. 따라서 放心, 마음을 놓아도 돼. 내가 그를 돌봐준다가 아니라 会 돌봐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有什么心事你就尽管说出来吧. 다시 한번, 有什么心事你就尽管说出来吧. 무슨心事, 마음의 일, 즉 걱정거리지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너는 곧 尽管, 마음껏 说, 말하려무나. 그런데 기억하시죠? 중국어는 방향에 대단히 민감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 속에 있던 걱정거리를 말로 내뱉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出来를 붙여준 거예요. 따라서 说出来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너는 마음껏 털어놓으렴, 말해보렴, 말을 꺼내보렴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尽管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접속 부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부사로 쓰인 것인지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가? 접속 부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놓이지요. 반면에 부사로 쓰인 尽管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尽管, 尽管이처럼 부사로 쓰인 건 모두 문장 중간에 놓인 거죠. 반면에 접속 부사로 쓰인 건 이처럼 문장 앞에 놓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만 보고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따라 읽습니다. 固然, 固然. 이 단어 역시 앞서 설명드린 虽然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첫 번째 固는 확고하다, 고정되다 라는 의미를 지니죠. 따라서 확실히, 물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라는 이미 설명드렸죠? 그러하다. 따라서 固然 하면은 사실상 확실히 그러하다, 물론 그러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이 란의 의미가 퇴색된 거죠. 따라서 이제는 固然 하나의 고정된, 즉 짝수로 만들어진 표현이 되어서 비록 무엇 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즉 固 자체가 확실히 그러하다, 물론 그러하다니까 이미 발생을 한 거죠.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따라서 固然 역시 앞서 배운 虽然, 尽管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쓰이는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 역시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但是, 但是, 可是, 可是, 不过, 不过, 却, 却. 그러면 固然, 물론 무엇 해. 그래, 그거 맞아. 但是, 可是, 不过, 하지만 이라는 의미로 직역이 되겠죠? 물론 A에 하지만 B다란 뜻이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의역하면 비록 A 하지만 B 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虽然, 尽管, 固然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英语和数学固然重要
但体育也不能忽视. 다시 한번. 英语和数学固然重要，但体育也不能忽视. 영어와 수학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체육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호시라는 것은 홀시죠. 홀시하다, 소홀히 하다. 아울러 여기 따는 딴시의 줄임명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即使 이 단어는 발음에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即使 반면에 이 단어는 其实 이 其实는 도금을 하면은 기실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기실은 말이야 라는 표현 안 씁니다만 사실은 말이야 라고 쓰죠. 하지만 옛날 분들은 기실은 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즉, 그 한국어 기실은 말이야의 기실이 바로 중국어 其实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단어의 발음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자기는 분명히 두 발음을 구별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인들은 그거를 구별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명확하게 발음을 구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손가락으로 귀를 살짝 막아보세요. 따라 읽어봅니다. 即使 다음 其实 이렇게 하면 내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이러고 노래 부르는 거 이제 폼이 아닌 거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음정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即使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虽然, 尽管, 固然과는 뜻이 달라요. 즉 한국어로 번역하면 설령, 설사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설령, 설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또한 이 即使는 뒤에 따라 읽어봅니다. 也要 와 함께 써줌으로써 고정된 문형이 됩니다. 예문 살펴보시죠. 即使有再大的困难我们也得提高产品的质量 다시 한번 即使有再大的困难我们也得提高产品的质量 설령 더 큰 어려움이 곤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역시 产品的质量 제품의 질을 품질을 提高 올려야 합니다. 우리 올리다, 제고하다라고 하죠. 따라서 중국어도 제고, 중국어 발음 提高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即使梦想实现了，现在又有什么用？ 다시 한번. 即使梦想实现了，现在又有什么用? 설령梦想 꿈이 실현됐다고 하더라도 现在 지금에 와서 又有什么用?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문형 即使 뒤에는 但是, 可是, 不过, 却, 얼 등이 올 수 있지만 보통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이미 앞에 即使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예문 3. 即使我的想法正确也得听取别人的意见即使我的想法都正确也得听取别人的意见 설령 나의 생각이 모두 정확하다, 맞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기 딴을 써야 하지만 이처럼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听取 听取 听 듣다 取 취하다 따라서 听取 하면 들어서 얻다니까 자세히 듣다 귀담아 듣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나파 나파 이 나파 역시 방금 설명드린 即使와 마찬가지로 설령, 설사 뭐뭐일지라도 라는 가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따라 읽어보시죠. 也也都海와 함께 씀으로써 고정된 문형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같은 뜻인데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마다 고정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를 정해서 그 패턴으로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취향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표현을 모른다면 못 알아듣겠죠. 즉,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이 표현을 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표현도 알아듣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 두 개로 고정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지닌 문형들은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哪怕他再也不理我我还要表明态度 다시 한번 哪怕他再也不理我我还要表明态度 설령 그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상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이 여전히 이야오 하려 합니다. 表明态度 태도를 드러내려 합니다. 표명하려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 읽어보시죠. 再也 再也 이 再也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쓸 때만 씁니다. 따라서 再也 뒤에는 반드시 不나 没有가 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예 고정된 표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再也不再也没有 이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再也不再也没有 더 이상은 뭐뭐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就算 就算 이 표현은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고 해석이 되죠.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即使 나파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특히 왜 就算 이 설령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우리 초급 기본편에서 이 수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수안은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의미가 무엇무엇인 셈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무엇뭐인 셈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 게 아닌 거죠. 따라서 곧 무엇뭐인 셈이라 쳐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곧 A인 셈이라 쳐도 B하다는 얘기는 결국 설령 A라고 할지라도 B하다라는 의미와 통하죠. 그래서 就算 역시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따라 읽어봅니다. 也 이에와 함께 놓이지요. 예문 따라 읽습니다. 就算他忘记我我也会永远的记住他就算他忘记我我也会永远的记住他 설령 그가 나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역시 영원히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는永远, 영원하다를 영원히라는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럴 때 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就算 대신에 따라 읽어보시죠. 就是로 바꿔줘도 의미는 같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就是小孩子也明白这么简单的道理就是小孩子也明白这么简单的道理 설령 아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이렇듯 간단한 도리는 이해한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纵然 이 纵然 역시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로 풀이가 돼요.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을 나타내죠. 역시 뒤에는 따라 읽어봅니다. 이에와 함께 놓이죠. 纵然他表演的精彩我也不会感兴趣 다시 한번 纵然他表演的精彩我也不会感兴趣
설령 그가 表演 연기하는 정도가 精彩 뛰어나다 하더라도 나는 이해 不会 역시 못모이지 않을 것이다. 感兴趣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 읽어보시죠. 感兴趣 感兴趣 흥미를 느끼다. 이 感兴趣는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동빈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표현보단 이처럼 感兴趣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럼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따라 했습니다. 不感兴趣不感兴趣 그리고 8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在也在也 이 표현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앞에 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在就 짜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반복이라 그랬죠? 따라서 다시 A 하면 就 곧 B 하다니까 A 하면 B 하다 가정법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고정된 문형이라기보다는 단어의 의미로서 조합된 형태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在就가 아니라 在也의 용법입니다. 직역해 보세요. 在 A 다시 A 하면 이에 B 그래도 B하다죠. 따라서 이거를 부드럽게 요약하면 설령 A 한다 치더라도 역시 B 한다는 의미로 다듬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짜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即使 哪怕 纵然 就算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你再举一个例子说明他也不会理解 다시 한번 你再举一个例子说明他也不会理解 네가 다시 举 들다 例子 예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리로도 쓰지만 例子 이처럼 의미 없는 전미사를 붙여준다고 했죠. 따라서 举例子 예를 들단데 중국어는 항상 일반 보통 명사는 반드시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이 되기 때문에 一个 따라서 举一个例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략이 가능하죠. 따라서 举一个例子 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그만 나온 것 역시 생략이 가능하죠. 따라서 举例子 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举例子 보다는 举一个例子가 훨씬 더 발음이 편하죠.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举一个例子 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네가 다시 예를 들어서 说明 설명하더라도 他也不会理解 그는 역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你再给他送礼物，他也不会接受。 다시 한번. 你再给他送礼物，他也不会接受. 네가 다시 그녀에게 선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녀는 역시 여전히 접수,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네가 설령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더라도 그녀는 역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送礼物, 送礼物, 예물, 선물을 보내다 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정의, 성어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千里送鹅毛礼轻情意重. 다시 한번. 千里送鹅毛礼轻情意重. 千里, 천리길이죠. 아주 먼 곳에서 송, 보내왔어요. 뭐를? 鹅毛. 이 을은 오른편에 새 조자, 니아우가 있죠? 따라서 새 종류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을은 바로 거위입니다. 마오, 털이죠. 따라서 鹅毛, 먼 천리길에서 거위털을 보내온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뒤를 보실까요? 리, 예, 예죠? 칭, 가볍습니다. 칭이, 정, 뜻, 종, 무겁습니다. 따라서 리칭, 그 예는 가볍지만 칭이 종, 뜻은, 마음의 뜻은 무겁습니다. 결국 鹅毛가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칭, 가볍다죠. 그래서 우리 거위털 파카는 비싸잖아요. 왜? 가볍고도 따뜻하니까 그렇죠? 즉, 鹅毛, 거위털이 상징하는 것은 가벼움, 보잘것없음이 되는 겁니다. 千里, 천리길 먼 곳에서 겨우 거위털을 보내왔어요. 결국 이거는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선물이라서 리칭, 예는 가볍지만 보잘것없지만 칭이, 그 선물 안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깊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낼 때 비록 선물이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번거롭고도 긴 문장을 이처럼 10글자로 압축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성어의 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급을 통해서 하나 더 나가야 할 것이 고급인데 그 고급이란 다름 아닌 이러한 성어들을 내포해요. 중국어는 말을 주저리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고사성어 또는 원이엔, 문헌체를 통해서 압축하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성어,
틈틈이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중국인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봐요. 특히 이러한 성어를 표현할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끔 외워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인에게 표현할 때 千里送鹅毛, 礼轻情意重 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인들이 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려고 했는데 千里送鹅毛, 礼轻情意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죠? 또 하나 벌써 거기에서 큰 점수가 깎입니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성어는 잘 기억해서 나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되 확실한 재산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그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립니다.